안녕하세요, 정우싱싱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저는 저희 직원들 일부 휴가를 보내고 밤늦게까지 긴급 작업을 위해서 직접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지금 용접사들이 없어서 난리가 아니더군요. 일은 매어 터지고 사람은 없고 정말 사람이 재산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건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으로 암흑기가 한 5, 6년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2년 동안에 산업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일꾼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전문 직종의 종사자들이 이직을 한다든지 아이로 인해서 산업 현장을 떠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런 여파들이 지금 현재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반도체 1위 정설이 하이닉스와 삼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엄청난 인원이 필요해서 인력 부족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공정을 거들어야지만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몫 거들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작업하는 것은 카본 스틸입니다. 스케줄 40에 20인치 사이즈의 파이프이고 육상 오일 메이즈 공사에 들어가는 아주 긴급한 스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포지션은 호리젠탈로 루트에 백을 넣고 있는 영상입니다. 급할 때는 이 호리젠탈 용접이 아주 요긴하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파이프를 가운데 두고 제가 돌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파이널에서 처지는 용접만 주의하면은 백도 잘 나오고 전기도 약간 세게 쓰면서 아주 빠른 능률을 낼 수 있는 자세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리젠탈 백 용접에서는 와이어 공급을 위쪽에다 두고 윈 모재의 용룡풀의 위치의 비율을 한 7대 3이나 뭐 8대 2 정도 위쪽에 용가제에 전기를 집중해서 와이어를 그쪽에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손의 느낌은 와이어가 약간 과할 정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지 백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면 되십니다. 한번 호리젠탈 하실 때 밑에 개선 쪽에 전기를 많이 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영상은 거의 반반을 나눠온 것 같아도 사실은 7대 3 정도의 위치에 전기 비율을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백을 넣고 두 번째 루트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전기는 한 160에서 190 사이에 전류를 사용해서 2차 루트 패스를 진행 중입니다. 카본은 작업 중에 1차적으로 용접을 잘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피스에서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불홀이 들어갔던 부분이나 모재 자체에 남아있는 개재물로 인해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빵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당황할 필요 없이 정적인 용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던 그 문제의 소재들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끓거나 그러면은 이제 스톱하고 그라인더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세 번째, 자, 후리는 용접의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은 호리젠탈을 좀 더 루트 패스 양을 좀 많이 채우고, 그리고 좀 더 내가 그 위빙 범위를 넓게 해서 빠른 작업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아크 운봉하는 식으로 옆에서 위에서 아래로 갈지자로 운봉을 하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한 작업을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등에 땀이 흠뻑 젖었습니다. 또 이 호리젠탈이 서서 하는 호리젠탈 작업과 저렇게 쪼글트리가 앉아서 호리젠탈 작업을 하면 무릎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딱 앉아서 작업하는 아주 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 패스도 거의 다 됐습니다. 세 번째 패스에 사용되는 전기는 한 190에서 210 사이에 암페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통상 이 호리젠탈 전기는 좀 세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아랫부분에 혹시나 모를 LF나 슬러그가 박힐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위빙을 할 때 용가제를 넣는 양이나 그리고 위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신중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조금 이렇게 경험이 있거나 또 호리젠탈 용접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처음 용접을 접하시는 우리 초보 용접사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익히시고 나서 저렇게 이빙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잘 퍼뜨리고 비주얼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ND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용접도 의미 없이 또 그리고 개념 없이 용접을 하면은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이 용접을 할 때는 금속과 금속을 붙이는 저 사이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 용접을 할 때는 그걸 기준을 가지고 다 캐치를 하면서 완벽하고 좋은 품질을 낼 수 있는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자세는 위쪽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서 두 줄로 윗부분을 좀 더 피를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한 달 가까이 전에 메시지를 줬는데 꼭 한번 찾아오겠다 해서 에이 설마 했는데 비타 500을 2박스나 들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여기 9시쯤에 저희 회사에 도착해서 제가 볼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대화 중에 열정의 불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번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 5월 17일 날 이제 요점 국비 지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2달차 되고 다음 달에 수료 예정이고요. 이제 과정하고 있는 거는 주간에는 이제 파이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야간에는 이제 또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 것 때문에 7시부터 10시까지는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앞에 전 직장은 전 직장은 지금 이제 기존에 농협캐피탈에서 대출 상담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예전에도 계속 영업 쪽으로 업무를 봤어요. 그쪽 영업 쪽으로만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직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영업 직종이 대충말 쪽이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소득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많이 안 될 때는 사람이 심적으로 좀 많이 이게 부담이 많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영업 직종에서 전전하다가 다른 일 안 되고 하면 다른 직종 찾기도 하고 이런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해볼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영업 하는 거는 좀 아직 확신이 좀 없더라고요. 확신이 없고 그리고 다른 기술 직종도 좀 알아봤어요. 이게 서울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소득이 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기술자분들 좀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도배나 뭐 타일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검색을 했었는데 이건 무제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소를 이렇게 소일거리로 주고 8만 원, 9만 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돼서도 독립을 안 되고 경우가 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한 게 일단은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일단 운영하는 직종이어야 되고 일단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술 직종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나중에 기술을 배웠을 때 일단 활용 가치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고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걸 좀 원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건설 직종에서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기계 하시는 분도 있고, 철근, 가벼워 하시는 분도 좀 많더라고요. 여러 쪽 직종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중에 선택을 하기 좀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광고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면접 관련해가지고 좀 좋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술 직종이신 분들 봤을 때는 사무 직종이 있다가 이제 오면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 가서
도망치 나오더라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다. 이제 막상 이제 그 과정을 부르고 나서도 이제 교육받는 것 자체도 이게 생각보다 벽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사설학원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주기지원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아니면 뭐 폴리텍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사설학원도 이제 몇 번 가봤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설학원 나오셔가지고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저는 많이 짧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뭐 열심히 하신 분들이야 잘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듣게 되더라고요. 일단 적성이 맞는지 좀 봐야겠었고 그래서 국비정 등록을 했는데 이제 영업직 할 때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이게 돈을 뭐 얼마를 벌고 이런 것보다 이제 회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고객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돌았는데 땀 흘리는 처음 해보니까 막 드라이브 잡을 때 되게 막 무섭더라고요.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막 튀기도 하고 쇠 갈때 막 부품 같은 것도 많이 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숨을 녹이고 쌓이고 하나씩 이제 원래 안 됐던 게 뭐 다음날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또 이게 계속 배우면 되겠지라는 게 있기는 한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일단 키고 나니까 저는 튀긴 적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다 공 쇠공 있잖아요. 교정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거를 수강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좀 여러 개다. 집에 너무 쉬웠고. 그전에는 이제 대학을 이제 이런 금융과 쪽에 아닙니다. 저는 원래는 전공은 이제 피아노 쪽으로 배우다가 이게 이제 가서 재능이 없는 거 알고 그만뒀어요. 음악을 하셨구나. 그래서 결혼을 또 일찍 했습니다. 또 몇 살에 하십니까? 결혼은 23살에 해가지고 첫째가 지금 9살이고 둘째가 지금 7살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가 거의 10년 차죠. 혹시 지금 현재가 나이가 32입니다. 올해는. 자, 이분하고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먹하고 어색했는데 또 이분이 원래 직업이 금융권에 영업직에 계시다 보니까 또 저를 리드를 또 잘해주시고 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무슨 영화의 대본을 준비한 것처럼 저를 감동시켰죠. 성격도 참 좋은 것 같고 아주 지켜야 될 가정에 대한 애절함과 애착이 저 이상 못지않게 엄청 강했습니다. 이분은 한번 칼을 뽑으면은 진짜 뭐라도 잘라내릴 분 같아요. 그리고 생각도 아주 깊고 미래의 플랜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직접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게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음악을 하시다가 또 지인을 통해서 금융권에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준비한다는 게 30대 중반에 참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도전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죠. 즐기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간 목적지에 와 있고 거기서 또 즐길 수가 있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직의 대우가 점점 더 나아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죠. 고도화 사회에 사람들은 이런 직종들을 꺼려하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평택 지역이나 위에 지방에서는 지금 학원이 한 두세 달 배우는데 한 1,500만 원씩 줘도 자리가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물론 이 직업이 쉽지는 않은 직업입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내 몸과 내 머리와 내 눈이 기억하듯이 그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또 무수한 스트레스와 또 여러가지 작은 풍파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고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도 그 작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나무가지가 흔들린다 해서 부러질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인생 살면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 버티다 보면 뭐든 여러분들은 발전하고 성공할 겁니다. 저도 유튜브 편집하는 이 실력이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하다 보니 남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제 나름대로의 반성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지니 또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발전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용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하고자 하는 도전에 한 발 한 발 또 천천히 즐기시면서 나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8월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꺾이겠죠. 그리고 또 9월이 되면 또 추석 명절이다. 그쵸? 시간도 어느덧 또 금방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찾아오신 저분도 저희 회사에 꼭 입사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제가 휴가 끝나고 나서 또 저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기 위해서 또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 휴가에 절정을 아마 이룰 건데 여러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너무 많은 또 음주하지 마시고 또 대중이 많은 데 가면 또 코로나 좀 조심해서 가정과 개인의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정우싱싱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궁금증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또 몰라도 물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서도 없는 말을 하는 정우싱싱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